다섯째 밤 호랑이 귀신이 들려준 이야기. 백두산 호랑이왕 금연일지. 넘겨볼까? 옛날 백두산 자락에 호랑이가 한 마리 살았거든. 이 호랑이가 얼마나 힘이 세고 사나웠던지 다들 입을 모아 호랑이 중에 왕이라고 칭송했단다. 호랑이 왕이 한번 울면 백두산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고, 호랑이 왕이 한번 노려보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옴짝달싹 못해. 그러니 호랑이 왕이 사냥을 나섰다. 소문만 들려도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지. 사람은 호랑이 왕이 다스리는 백두산 근처에 감히 얼씬도 못하고 그저 백두산을 빙 둘러 다닐 수밖에 없었지. 그러던 어느 날이야. 멀리 사는 사람들이 호랑이 왕을 만나겠다고 찾아왔단 말이야. 넘기고. 담도 크지. 그 사나운 호랑이 왕을 만나겠다니. 호랑이 왕은 요것 봐라. 가소로웠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여차하면 확 물어뜯어 버릴 태세로 굴 밖으로 나갔지. 위대한 호랑이 왕이시여. 호랑이 왕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머리를 숙여 절을 했어. 호랑이 왕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단다. 치켜 세우는 말 싫다는 사람 없다고. 치켜 세우는 말 싫다는 호랑이도 없는 법이거든.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 호랑이 왕은 포효하듯 물었어. 사람들은 어이쿠!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납작 엎드렸지. 호랑이 왕은 그 꼴이 너무 우스워 껄껄 웃었어. 그러자 제일 나이 많아 보이는 늙은이가 부들부들 떨며 입을 여는 거야. 위대한 호랑이 왕께 인사 올리러 왔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선물이라는 말에 호랑이는 귀가 솔깃했어. 넘기자. 공짜 싫다는 사람 없다고? 공짜 싫다는 호랑이도 없는 법이지. 그래, 그럼 어디 내놓아 보거라. 사람들은 커다란 보따리를 호랑이 왕 앞에 풀어 놓았어. 그 안에 어떤 물건이 들었는고 하니 귀한 황동으로 만든 딸랑이공, 멀리 아라비아에서 들여온 상아 등갈퀴, 금실 은실로 수놓은 도포, 무소의 뿔을 갈아 만든 발톱 다듬개, 온갖 진귀한 물건이 가득한 거야. 그런데 그중 아주 희한한 물건이 하나 있네. 머리는 호미 목처럼 꼬부라졌고 몸통은 뼈다귀처럼 기다란 게, 꽁지는 황새 주둥이처럼 쪽 빠졌지.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호랑이 왕이 묻자 늙은이가 대답했어. 그것은 담배 피울 때 쓰는 담배대 입죠. 담배? 그것은 또 무엇이냐? 늙은이가 잘게 썬 담배를 대통에 재우고 불을 붙이자 대통에서 연기가 퐁퐁 솟아났어. 호랑이 왕은 깜짝 놀랐단다. 늙은이가 한번 피워보시지요. 권하자 호랑이 왕은 그 뜨거운 것을 어찌 입에 대느냐? 넘기고. 앞발을 설레설레 흔들었어. 늙은이는 싱긋 웃으면서 물부리에 입을 대고 쪽쪽 빠는 신육을 했지. 하나도 뜨겁지 않습니다. 이렇게 담배 연기를 마시면 구름 위를 걷는 신선이 된 기분이 들지요. 늙은이는 은근한 말투로 호랑이 왕을 꼬였어. 호랑이 왕은 슬쩍 호기심이 동했지. 신선이 되는 기분이 과연 어떤 건지 궁금했거든. 호랑이 왕은 늙은이 흉내를 내어 물부리에 주둥이를 살며시 대어 보았지. 매캐한 연기가 목구멍을 타고 솔솔 들어왔어. 깨까! 호랑이 왕이 되게 기침을 하자 늙은이는 당황하며 얼른 덧붙였지. 신선이 되는 기분을 맛보려면 처음 매운 것을 이겨내야 합지요. 그래서 여느 무짐승들은 담뱃대를 다룰 수가 없답니다. 늙은이의 말에 호랑이 왕은 오기가 생겼어. 백두산 전체를 호령하는 호랑이 왕이 이까지 담뱃대 하나 못 다룬 데서야 체면이 서겠어? 호랑이 왕은 매운 것을 꾹 참고 담배 연기를 홀짝홀짝 들이마셨어. 두 번째,
넘기고 마시자 처음보다 덜 매워. 세 번째 마시자 마실만하고 네 번째 마실 땐 전혀 맵지 않더래. 오라, 담뱃대란 이렇게 길들이는 것이렸다. 호랑이는 담뱃대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 내 마음에 드는 선물을 가져왔으니 소원을 하나 들어주마. 그러자 늙은이가 이렇게 대답했어. 저희의 소원은 그저 백두산 기슭에 오솔길을 하나 내주십사 하는 것뿐입니다. 기분이 좋아진 호랑이왕은 그까짓 오솔길 하나쯤이야 마음대로 해라. 호탕하게 허락했겠다. 사람들이 다녀간 후로 호랑이왕의 매무새가 사뭇 달라졌네 그려. 등갈기로 곱게 고른 털 위로 번쩍이는 금빛 돋보를 입고 깨끗하게 다듬은 앞발에 연기가 퐁퐁 솟아오르는 담뱃대를 든 호랑이왕은 아주 멋지고 품위가 철철 넘쳤어. 백두산에 사는 짐승들은 과연 왕다운 기품이라며 입을 모았지. 넘기고 호랑이왕은 점점 담배가 좋아졌어. 몸을 척 부리고 누워 담배 연기를 들이마실 땐 아닌 게 아니라 구름 위에 둥둥 뜬 기분이 들었지. 오래지 않아 담뱃대는 호랑이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물건이 되었어. 그러자 다른 산에 사는 호랑이들도 백두산 호랑이왕이 담배를 피운다는데 넘기고 나라고 못할까? 하며 서로 앞다투어 담배를 피우게 되었대. 호랑이들이 너도 나도 담배를 피우니까 사람들도 호랑이는 을에 담배를 피우는 걸로 알게 되었어.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하는 얘기 들어봤지? 그게 바로 이 시절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사달은 이때부터 시작됐지. 호랑이왕은 점점 게을러졌어. 백두산을 지키는 일도 실증이 나고 산으로 들로 쏘다니며 짐승들 일에 참견하는 것도 귀찮기만 했어. 그냥 굴 속에 처박혀서 담배만 뻑뻑 피워대도 구름 위를 둥둥 나는 기분인걸 뭐. 백두산에는 점점 사람의 왕래가 잦아졌어. 백두산 호랑이 왕이 담배를 바치러 온 사람들에게 백두산에 난 길들을 하나씩 내주었거든. 심지어 어느 날은 아주 좋은 담배를 가져온 사냥꾼에게 백두산 한 자락을 통째로 넘겨주었지 뭐야. 넘기자. 그러고 나서 사냥을 다닐 필요조차 없어졌어. 사냥꾼들이 매일 아침 가장 기름진 고기를 호랑이왕에게 바치러 왔거든. 가만히 누워서도 맛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 호랑이왕은 아주 만족스러웠지. 정말로 신선이 된 것 같더래. 호랑이왕은 점점 살이 쪘어. 그도 그럴 밖에. 매일 굴 속에 누워 담배만 피우고 기름진 고기를 먹어대는 걸. 이제는 아랫배가 불룩 나와 호랑이인지 돼지인지 분간이 안 될 지경이네. 윤기가 자르르 흐르던 털은 푸석푸석 거칠어지고 날카롭게 빛나던 이빨은 담배에 절어 누렇게 변했지. 백두산 천지까지 뛰어올라도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던 건 모두 옛날 일이 되고 말았어. 이제는 굴 밖으로 몇 발짝만 떼어도 헉헉 숨이 차는 걸 뭐. 그러자 호랑이왕을 바라보는 눈빛들도 달라졌지. 넘기고 호랑이왕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떨던 짐승들은 이제 더 이상 호랑이왕을 겁내지 않았어. 대신 총을 든 사냥꾼들을 무서워하게 되었지. 호랑이왕이 하나 둘 내준 사냥터에는 총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어.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어. 예전에는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꿇어앉아 고기를 바치던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꾸벅 고개만 숙이더니 이제는 아예 개밥 주듯 굴 앞에 고기를 툭 던져놓고 가버리는 거야. 호랑이왕은 그제야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단다. 하지만 자존심이 센 호랑이왕은 자신의 잘못을 쉬이 인정할 수가 없었어. 누가 뭐래도 나는 호랑이왕이다. 백두산 전체를 호령하는 호랑이왕. 호랑이왕은 큰맘 먹고 직접 사냥에 나서기로 했지. 호랑이왕은 예전에 즐겨 찾던 사냥터를 향했어. 무거워진 몸 때문에 걷는 것도 쉽지 않았지. 겨우겨우 절벽 위에 올라선 호랑이왕이 배에 힘을 꽉 주고 큰 소리로 포효하는데 냐우 에고만이나 고양이 울음소리밖에 안 나는 거야.
호랑이 왕은 다시 목청을 가다듬고 백두산 전체를 울렸던 그 소리를 질러보았지. 넘기고 깡! 냐옹! 아무래도 이건 고양이 소리지 호랑이 소리가 아니야. 그때 근처를 지나가던 한 사냥꾼이 그 모습을 보고 고양이 왕 납셨구먼 킬킬 웃어댔지. 넘기고 멋이라 이런 건방진! 호랑이 왕은 너무 화가 나서 사냥꾼에게 달려들었어. 사냥꾼은 잽싸게 몸을 피하면서 허공에 대고 총을 한 방 쏘았어. 빵! 뱃살이 불룩한 호랑이 왕은 총소리에 화들짝 놀라 꽁지가 빠져라 달아났지. 그 꼴을 지나가던 여우도 보고 다람쥐도 보고 족제비도 보고 백두산에 사는 짐승들은 죄다 보았네 그려. 호랑이 왕은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어. 얼굴을 붉힌 채 슬금슬금 굴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 호랑이 왕은 3일 밤낮을 먹지도 자지도 않고 생각에 잠겼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꼴이 되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 넘기고 내가 둔해진 건 사냥꾼이 대신 사냥을 해줘서 그렇지. 사냥꾼이 대신 사냥을 해준 건 내가 사냥터를 내줘서 그렇고, 내가 사냥터를 내준 건 사람들이 담배를 바쳐서 그렇고, 사람들이 담배를 바친 건 내 담뱃대 때문이구나. 그랬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담뱃대였던 거야. 호랑이 왕은 한시도 놓지 않았던 담뱃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어. 나뭇가지처럼 가느다란 요 담뱃대 하나가 모든 일의 발단이었던 거야. 호랑이 왕은 담뱃대를 부러뜨리기로 했어. 그런데 막상 부러뜨리려니 너무 아쉬운 거야. 구름 위를 걷는 기분도 신선이 된 것 같은 기쁨도 다시는 느낄 수 없는 거잖아. 호랑이 왕은 한참을 고민했어. 하지만 결국 결단을 내렸지. 우지끈! 넘기고 담뱃대는 호랑이 왕의 뒷발에 밟혀 산산조각 났어. 금빛 돋보도 찢어버리고 등갈기와 발톱 다듬개와 딸랑이 공도 와지끈 물어뜯어 던져버렸지. 구름 위를 걷는 것도 좋고 신선도 좋지만 고양이 왕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 수는 없잖아. 담배를 끄는 호랑이 왕은 직접 사냥을 다니기 시작했어. 결심은 굳었지만 현실은 냉정했지. 그동안 담배 연기에 길든 코는 둔했고 다듬개로 다듬은 발톱은 뭉툭해서 쓸모없고 살찐 봄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어. 게다가 담배를 끊은 후로 호랑이 왕은 무서운 금단 현상에 시달리게 되었단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앞발이 저절로 덜덜 떨리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눈에 핏발이 섰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아니었다면 진즉 포기하고 말았을 거야. 누가 뭐래도 나는 호랑이 왕이다. 백두산을 호령하는 호랑이 왕. 호랑이 왕은 이를 부득부득 갈며 모든 고통을 잡아냈어. 처음에는 들쥐나 개구리 같은 걸 겨우 잡아먹으며 허기를 달랬지. 너무 배가 고플 땐 시냇물로 배를 채우기도 했어. 뛰는 건 몇 배로 뛰어다니는데 먹는 게 신통치 않으니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 얼마가 지나자 호랑이 왕은 토끼나 오소리 같은 작은 짐승을 사냥할 수 있을 만큼 빨라졌어. 금단 현상도 조금씩 약해졌지. 물론 가끔씩 담배 연기가 그리웠지만 예전보단 훨씬 견디기 쉬웠어. 넘기고 호랑이 왕은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갔단다. 그리고 어느 날 목이 말라 시냇가를 찾은 호랑이 왕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 윤기가 흐르는 털, 날렵한 몸매, 날카롭게 빛나는 송곳니. 호랑이 왕은 문득 깨달았지. 예전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다는 걸 말이야. 호랑이 왕은 그 길로 백두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로 올라가 당당히 섰지. 호랑이 왕은 잠시 숨을 고르고는 길게 포효했어. 그아! 그러자 백두산 전체가 우르릉 떨렸어. 백두산에 있던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지. 백두산 호랑이 왕이 돌아왔구나. 호랑이 왕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게 퍼졌어. 백두산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기 시작했지. 동물들은 호랑이 왕이라는 말만 들어도 덜덜 떨게 되었고
호랑이왕이 다시 진짜 호랑이왕이 된 거야. 이 소문은 다른 산에 사는 호랑이들에게도 퍼져 나갔어. 안 그래도 담배 때문에 말 못할 고생을 하던 호랑이들은 백두산 호랑이왕이 담배를 끊었다는데 넘기고 나라고 못할까? 서로 앞다투어 담배를 끊게 되었대. 어때? 어째서 요즘 호랑이들은 담배를 안 피우는지 이제 알겠니? 넘기고 그 늠름했던 호랑이왕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라네. 할아버지가 담배를 끊은 덕에 우리 아버지도 나도 왕 노릇을 하며 존경받고 살았지. 지금은 내 아들이 그 자리를 물려받아 백두산을 다스리고 있다네. 내 아들이지만 참 기특한 녀석이야.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삼백이 덕분이지. 우리 할아버지가 사냥을 나갔을 때 고양이 왕 납셨다고 비웃으며 지나갔던 그 사냥꾼이 바로 삼백이었거든.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는 옛말이 하나도 그렇지 않다네. 이야기 끝.